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제 하나를 깊게 파보려고 해요. 바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사업 전망입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10년 2035년까지 삼성전자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을 돌아보면 삼성전자는 정말 역대급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연간 매출 333조 원을 넘었고 영업이익은 43조 원대까지 올라갔죠. 특히 반도체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2026년 들어서도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AI 서버 수요가 계속 터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고 HBM4 양산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죠. 많은 증권사와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이 말하는 공통 키워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 2막 그리고 AI 인프라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큰 축으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반도체 사업. 두 번째,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세 번째, 가전과 신사업 영역.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그림과 리스크 그리고 투자 관점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축은 역시 반도체예요. 특히 메모리 쪽이 지금 가장 뜨겁습니다. 2026년 현재 HBM3E는 이미 풀가동 중이고 HBM4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 AMD 같은 빅플레이어들이 AI 가속기용으로 HBM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서 가격 프리미엄이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죠. DRAM과 낸드 플래시도 서버용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또 한 번의 가격 상승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서버용 DRAM 평균 판매 단가가 최소 40%에서 많게는 6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파운드리 쪽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2026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고 2나노급 공정도 2027년 양산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죠. 물론 TSMC와의 격차는 아직 존재하지만 AI 고객사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는 분위기라 삼성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2030년 이후에는 칩넷 구조와 3D 패키징 기술이 대세가 될 텐데 여기서도 삼성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2030년대 중반쯤 되면 AI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메타버스, 퀀텀 컴퓨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가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바일 사업은 여전히 삼성의 큰 기둥 중 하나예요. 2026년 갤럭시 S26 시리즈는 AI 기능이 훨씬 더 깊이 들어갈 거라고 해요. 온디바이스 AI, 에이전틱 AI 같은 키워드가 계속 언급되고 있고 폴더블 폰 시장에서는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2027년부터 2028년쯤 되면 슬라이더블, 롤러블 같은 차세대 폼팩터도 상용화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QD-OLED와 차세대 마이크로 LED 기술이 점점 본격화되면서 프리미엄 TV와 모니터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특히 애플의 아이폰 17 시리즈의 OLED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2026년부터 2027년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가전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AI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스마트 싱스 플랫폼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빅스비도 온디바이스 AI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집안의 모든 기기가 하나의 지능으로 연결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신사업 쪽에서는 로보틱스와 전장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차와 기아차와의 협력은 잘 알려져 있고 테슬라와도 일부 칩 공급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간간히 나오죠. 2030년대 들어서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UAM 같은 거대 시장에서 삼성의 기술이 필수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2030년대 초반까지 매출 500조 원, 영업이익률 15%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가 전체 이익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구조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 존재해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또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TSMC의 기술 선점도 계속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플레이어 중 하나예요.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AI 중심의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뭔지 한 줄씩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 볼게요.